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 김선현입니다. 이번 웨비나 주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함께 살펴보는 클라우드 트렌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은 클라우드의 2021년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만들어 보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클라우드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많이 언급된 주요 키워드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2021년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시장 동향을 생각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뉴 노멀,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가져온 시대 전환 등의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논의의 중심에 IT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은 공공, 민간, 금융 등을 포함하여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변화의 중심에 놓였고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대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MS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업무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는 단 2개월 만에 2년간 이루어질 규모의 디지털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 기술의 발전과 경제 위기에 따른 IT 자원 관리 이슈로 인해서 2008년을 기점으로 클라우드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2011년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여지며 급성장했지만 클라우드의 활용은 IT 자원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 상황과 함께 새로운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1월에 다시 증가하는 것을 구글 트렌드 클라우드 검색어 추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개발된 퍼블릭 클라우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충격을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일 만큼 팬데믹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는데요. 2020년에는 예측하지 못한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는 것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다면 2021년은 클라우드로 팬데믹을 복구하는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클라우드에 대한 동향을 소개드리면서 코로나 상황과 함께 말씀을 드렸고 최근 2년 정도 클라우드에 대한 기사나 이야기를 접하실 때도 많이 엮여서 설명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오던 IT 시장의 성장이 계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왼쪽의 표를 보시면 모든 시장이 클라우드와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오던 IT 분야에도 제동을 걸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개인용 IT 단말은 물론이고 서버, 스토리지, IoT, 보안 등 거의 전체의 IT 분야에 걸쳐서 시장이 크게 침체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는 두 분야가 바로 클라우드와 원격 근무 솔루션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전후의 기업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의 요구가 20%에서 59%로 그리고 재택근무의 환경이 3%에서 64%로 변화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은 수백만 명의 사무실 근로자를 하룻밤 사이에 재택근무자와 원격근무자로 만들었고 모든 IT 부서와 개발 부서의 기능도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와 소비자가 온디맨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앱, 개발 서비스, 도구 및 인프라가 없었다면 전염병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플렉세라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 이후 90%의 기업이 클라우드 사용량이 초기 계획보다 많다고 말했습니다. 증가 중 일부는 온라인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한 용량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클라우드 전략과 계획의 가장 큰 관심도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에는 클라우드가 효율적인 IT 자원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만 주목받았다면 지금은 사람들의 일상을 온라인으로 옮겨가는데 꼭 필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며 클라우드 전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관련으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의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 지출을 살펴보면 2018년 2분기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쭉 감소하던 성장률이 2020년 2분기에 성장세로 반등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20년 성장세 이후에 꾸준히 성장하여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의 지출 규모는 35%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도 살펴보겠습니다. IDC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IT 인프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5% 성장하여 2025년에는 2조 2,189억 원 매출 규모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반 기업은 물론 금융, 공공, 교육 등의 다양한 산업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2021년 클라우드 환경으로 도입되는 IT 인프라는 전체 시장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의 지속적인 증가로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사업자들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장하면서 2025년에는 국내 IT 인프라 시장의 60%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서비스 영역별 클라우드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을 보면 우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인 SaaS 분야가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IaaS, PaaS, BPaaS, 클라우드 관리 및 보안, DaaS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성장세는 PaaS가 약 60% 그리고 IaaS 분야가 38%로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IDC가 발간한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경쟁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 25.1% 성장한 1조 9,548억 원의 시장 규모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데이터 기반 아키텍처 수요와 언택트 소비 트렌드를 중심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SaaS 분야는 클라우드로의 지속적인 전환을 검증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비접촉 환경 관련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SaaS 기반의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IaaS는 산업 전반에서 늘어난 AI와 머신러닝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PaaS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과 관련한 성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의 클라우드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올해의 클라우드 트렌드를 몇 가지 키워드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인데요. 이런 클라우드의 개념과 서비스 제공 모델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넘어가면 멀티 클라우드는 2개 이상의 CSP사가 제공하는 복수의 2개 이상의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특정 벤더의 워크로드를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할 용도로 활용이 되고요. 복수의 클라우드 사업자를 이용하며 IaaS, SaaS 등을 분리하면서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가능하게 됩니다. 멀티클라우드로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특정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회피하고 한 사업자의 대형 장애에도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워크로드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됨에 따라서 92%의 기업이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82%의 기업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식, 10%가 멀티플 클라우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직은 현재 여러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 2.6개의 퍼블릭 클라우드와 2.7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특정 클라우드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 없이 클라우드를 요구사항에 맞게 기능을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2개 이상의 클라우드 환경, 즉 퍼블릭, 프라이빗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클라우드 모델입니다. 멀티클라우드 접근 방식은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관계없이 다양한 공급자의 다양한 허용치를 활용하는 반면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접근 방식은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모두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모두 가지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온프레미스에 구현된 기존 IT 시스템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워크로드 유형에 따라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선택하여 최적의 비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에서의 부족한 기능과 서비스를 퍼블릭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들로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자체 IT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영역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인 영역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간의 구분이 개인과 공공에서 전용과 공유로 바뀔 수 있게 되는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2021년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클라우드를 도입한 조직의 78%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는 2018년 52조 5,655억 원에서 매년 17% 성장하여 2023년에는 115조 313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가 완전히 분리된 모델은 아닌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즉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모두 사용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는 2개 이상의 CSP를 이용하시는 케이스를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키워드는 엣지 컴퓨팅입니다. 엣지 컴퓨팅 모델은 중앙 집중식 노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네트워크의 논리적 엣지에서 가까운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로컬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모바일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분산형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 클라우드의 부하를 상쇄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실행을 개선할 수 있으며 통신 관련 지연, 배역폭 및 보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IDC에 의하면 2025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175제타바이트가 될 것이고 이 중 엣지 장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90제타바이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트너는 오늘날 데이터의 91%가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에서 생성 및 처리되고 있고 2020년이 되면 전체 데이터의 75%를 엣지에서 분석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이 클라우드에 연결되는 것을 보고 있으며 웨어러블, RFID 태그, 카메라, 센서 및 위성 이미지를 통해 이게 사람, 자산, 공장, 자동차, 각종 가전제품 등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엣지 컴퓨팅이 부하 분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엣지는 클라우드를 대체하기 위한 개념이 아닌 클라우드의 확장판으로 데이터의 폭증으로 발생하는 부하를 엣지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컨테이너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컨테이너는 호스트 OS상의 논리적인 구획인 컨테이너를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바이너리 등을 하나로 모아 마치 별도의 서버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컨테이너는 기존 하이퍼바이저와 게스트OS를 필요로 했던 가상 머신 방식과는 다르게 운영체제를 제외하고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모든 파일만을 패키징한 형태로 그만큼 기존의 가상 머신에 비해 가볍고 빠르게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응용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에 집중할 수 있고 IT팀은 솔루션이 개발될 때
배포 및 관리에 집중하여 전체 프로세스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가 기존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 기술을 대체하며 각광받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 도구들이 있지만 이러한 도구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용될 수 있거나 별도로 구분되어 있거나 버전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서 도구별 사용 현황 비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컨테이너의 관심도에 초점을 두시면 되는데요. 이미 3분의 2 정도의 기업이 도커를 사용하고 있고 곧 사용 예정인 것까지 합쳐지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또한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조사의 응답자가 메이저급 이상의 기업이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제 컨테이너는 유행을 넘어서 주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서버리스입니다.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돕는 서버리스 아키텍처가 출현하면서 주목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버리스는 서버가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서버를 관리, 실행하고 요청이나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거나 서비스할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서버 관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개발 업무에 집중하고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환경과 컴퓨팅 리소스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자동화 기반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서버리스로 이전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운영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아이아스나 파스와 같이 상시 운영 중인 서버와 달리 요청에 따라 호출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유유 자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서버리스는 기존 클라우드보다 더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클라우드와 같이 특정 조건에 따라 확장되는 방식이 아닌 호출될 때마다 새로운 인스턴스가 기동되어 동작하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설정하지 않아도 급격한 트래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서버리스는 지속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서버리스의 시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와 서버리스가 확대되면서 컨테이너와 서버리스를 추가한 책임 범위의 분류하는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은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소개해드릴 때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림이고 기존의 분류 방법에서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영역이 확장된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아이아스와 파스 사이에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인 카스를 추가하였고요. 파스와 사스 사이에 서버리스 서비스인 파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의미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CSP사와 고객이 책임지는 범위를 구분하는 것에 더해서 고객이 스케일을 관리하는 영역을 추가하여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객이 워크로드의 규모를 결정하는 영역을 추가로 구분하는 것인데 아이아스 영역이 가상 서버에 대한 규모를 고객이 결정할 수 있다면 파스는 컨테이너, 파스는 개별 기능인 펑션에 대한 규모를 고객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키워드는 AI입니다. AI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계조사 업체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AI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104조 8,7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와 클라우드는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는 AI를 키우고 AI는 클라우드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과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고 클라우드는 이를 충족시키는 가장 적합한 플랫폼입니다. 이와 동시에 AI 기술이 발전하면
이를 적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또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양질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 저장, 처리하고 이를 활용한 AI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대량의 IT 자원과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한 AI 서비스도 클라우드 파스, 사스 서비스를 통해서 최소한의 투자로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어 높은 진입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직이 AI에 액세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플렉세라에 조사된 기업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계획을 보면 머신러닝과 AI가 현재 도입을 위해 검토 중인 서비스 영역에서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언급되고 있는 클라우드의 트렌드를 키워드로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2021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품군을 갖추기 위해서 기술 투자하고 상품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클라우드 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에는 2,737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전년 대비 41%의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는 약 46% 성장하여 약 4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어떤 산업군의 고객이라도 최고 수준의 IT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며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의 고객사는 5만 곳 이상이고 국내 100대 기업 중에 55%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아이아스를 포함해서 파스, 사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보유하고 있어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직접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프라 위주의 클라우드 도입이 추세였던 초기가 지나고 클라우드의 도입이 일반화되면서 이제는 플랫폼 서비스의 완성도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구축 여부가 클라우드 사업자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다양한 파스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클라우드 사업자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본격적으로 외부 사업을 시작한 2017년 22개의 상품으로 시작을 하였는데요. 현재는 제품 라인업을 8배 이상 확대하여 총 18개의 카테고리와 189개의 상품 라인업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고객분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상품 라인업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대표 사업자로서 공공분야 서비스를 책임지고 지원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의 국내 클라우드 CSP사로는 유일하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백신 예약을 지원해서 성공적인 민간 협력 사례를 일궈냈습니다. 8월에 시작된 만 18세에서 49세 대상 예약 시스템 구축에 대표 기업으로 참여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의 대문 페이지와 본인 인증 대기 페이지, 예약 신청 대기열 등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구축 완료하였는데요. 그 결과 이틀간 약 310만 명, 일평균 155만 명의 접속 예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안전한 예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과 장애 대응 및 보안 부분까지 신경 쓰며 안정성과 안전성 모두를 확보하였습니다. 첫 대문 안내 페이지에서는 CDN 플러스를 사용하여 높은 시점에 유입되는 대규모 트래픽 급증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전송이 제공되도록 설계하였는데요. 데이터를 분산해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었습니다. 웹마스 등의 서버는 오토스케일링 서비스를 사용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첫 페이지를 접속한 순간부터 인증, 대기열까지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기 인증 페이지 배치부터 전체 시나리오 수립 검토까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작년 코로나 사태 확산 이후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지속적인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과 온라인 시스템에 대응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파트너 솔루션사와 협업한 사스 솔루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함께 다양한 솔루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솔루션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 솔루션들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 솔루션인 네퍼넬은 순번 대기 시스템으로 시스템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 예측 불가능한 서버 트래픽 폭주의 상황에서도 서버 다운이나 서비스 지연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는 솔루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어서 이 솔루션을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시스템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진입을 허용시키고 난 후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접속 용량은 일단 클릭 순서대로 대기시킨 후에 앞선 접속 처리의 완료 후 후순위 순번을 진입시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네이버 클라우드는 네퍼넬을 이용해서 1천만 명 이상의 대기자 제어를 통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서비스를 문제없이 서비스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2021년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웨비나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다시 보기는 아래의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에드위드, 유튜브, 네이버 TV 등을 통해서 재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웨비나를 마무리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